안녕하세요. 저는 59세 남자입니다. 제 아내 수잔 54세 여자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마크 26 남자입니다. 마크는 거의 4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금까지 꾸준한 직업이 없습니다. 또는 수입원 그는 또한 술과 도박의 끔찍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 많은 돈을 잃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우리가 그는 단지 오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수잔은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서 그것도 6개월 전에 중단했습니다. 수잔과 저는 돌아오는 길에 밤에 영화 데이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슴을 몰고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방식으로 길을 건너더니 조종하려고 하다가 나무에 부딪혔고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일입니다. 수잔도 그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고 거의 1시간 후에 충돌한 차를 본 누군가가 911에 전화했고 우리는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내가 양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즉시 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마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몇 번이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는 아내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마크를 요청했고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경찰을 개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집에 갔을 때 그를 거기에서 데리러 그들은 그가 완전히 낭비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을 걸어 그의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려고 했을 때 그는 웃으며 술에 취해 죽는데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물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다음날 내 여동생이 차를 몰고 갔다고 말했을 때 야유했습니다. 수잔과 나를 보살피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 후 마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체에 여전히 잔존 장애가 많은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마크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면회를 가거나 전화를 해서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고 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 시점에서 우리 아들이 며칠을 보낸 뒤 집에 돌아오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카지노에서 그는 집에 와서 우리에게 $6,000를 요구했습니다. 수잔이 그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물었을 때 그는 내며 왜 질문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냥 기침을 하세요. 그때 제가 그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제가 입원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있던 병원으로 가서 왜 치료 세션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마크가 촉발되었고 그와 나는 수잔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크게 비명을 지르며 시합을 벌였습니다. 그는 더욱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잔에게 괜히 마지막 추첨이었는데 경찰에 전에 물건을 싸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병을 바닥에 던지고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뒤에서 나는 그가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비명을 질렀고 수잔은 그 후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멍청한 업데이트에 따르면 마크는 약 $11만 정도의 남자 돈을 빚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보고 내 문 앞에 나타나곤 했고 마크가 우리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냈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 아내는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가 떠나야 하고 그것이 우리 복지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내의 사고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두 분 모두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옳은 일을 아닙니다. 당신의 배은망덕한 아들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꼬맹이처럼 들립니다. 그는 성인입니다. 결혼식이나 다른 목적이 아닌 한 그에게 그런 종류의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한 일에 대해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 사람은 해줄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당신 아들 오피에 대해 안타깝습니다. 자물쇠를 바꿔주세요.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날 때 그 사람은 변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사람 이야기. 나는 24살 여자가 내 남자친구를 위해 이사했고 28살 남자는 지난 여름에 그의 딸을 방문했을 때 그의 딸을 위해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나는 그의 딸을 처음 만났고 잘 지내고 있지만 그녀가 나와 상호작용할 때만 상호작용했습니다.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본질적으로 남자친구의 딸 엄마 이후로 2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손녀가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물러나라고 말했습니다. 내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떠났어요.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서 시간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를 그의 엄마에게 데려가기 위해 운전하고 우리는 음식을 모두 가져옵니다. 우리 냉장고를 사용하면 갑자기 엄마의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여동생과 그에게서 어머니가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나에게 매우 수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 외에도 어머니가 나를 무례하다고 부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녀는 자신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할 의무가 없으며 나는 어머니입니다. 당신은 나와 내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요리를 돕고 아기를 돌보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녀는 내가 크리스마스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매우 지지해 주었습니다. 나는 은행 계좌에 있는 마지막 돈을 고기, 야채를 사는 데 썼습니다. 휴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는 지난주에 내가 이 중 하나라도 나는 그녀가 내가 엄마의 물질이 아니며 내 손녀를 뒤로 미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녀의 손녀의 물건을 잘못 두었다고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와 그의 엄마에게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고 있으며 필요한 시간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친구의 딸에게 좋은 보호자가 되기 위해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물러서라는 말을 듣고 제3자로부터 내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군가 그녀가 내 남자친구처럼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그녀에게 대면할 때마다 실제 짜증을 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면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의 여동생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고 내가 그녀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 어머니에게 맞서지 않는 것이 매우 답답합니다. 내가 휴일 동안 말 그대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매우 목소리를 냈고 대부분의 가족 시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있을 때 그녀가 나에 대해 빙하는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체 신용카드에 돈이 남아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안 돼 얘야 넌 괜찮다고 했어. 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울레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해. 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당신의 남자친구는 어머니에게 당신을 위해 말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녀와 경계를 정하고 그녀의 명령에 대해 그녀에게 전화하고 당신의 남자친구가 당신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가 당신을 위해 하지 않을 때 자신을 옹호하려면 그의 어머니가 항상 그의 삶의 일부가 될 관계를 제고해야 하므로 지금 평화를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그럼 지금 댓글을 남겨주세요. 물론은 아니지만 여기서 최종 게임은 무엇입니까? 남자친구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결혼이나 그에 상응하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친구와 결혼한다는 것은 당신이 가족과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의 엄마와 그녀와 같은 나르시스트는 그들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생명의 피를 빼내고 사랑할 목적으로 이 관계에 더 이상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엄마는 당신이 결코 할 수 없는 나르시시즘의 손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만족시켜 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자매는 엄마의 행동을 받아왔고 그 결과 일어서서 엄마와 대결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뇌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멍청이가 아니라 나르시스트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녀는 종종 자기애적 부모를 떠난 후 두뇌를 다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 두세 살이었던 아이들과 함께 3년 넘게 한 남자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가장 큰 그의 엄마가 사악하고 유독하며 그는 건강한 경계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사랑과 행복이 너무 많았지만 그가 엄마와 경계를 설정하거나 고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슬픈 일입니다. 내가 그의 가족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우리를 망가뜨린 것이 바로 내가 쓰레기이고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겸손하고 정중하고 친절한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 때 때로는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랑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상대방이 경계를 배우지 않으면 괴롭힘으로부터 상대방을 보호하세요. 당신은 장기적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야기 3전은 27세 남성과 제안해 24세 여성이 결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녀는 임신 6개월입니다. 오늘 아내가 출산 후 전업주부로 일하고 싶다고 해서 급여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현재 월급의 3배를 주는 아주 좋은 IT 회사에 면접을 봤어요. 외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시험 시작 15분 만에 아내가 저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문을 열고 내 이름을 부르며 항아리를 열어달라며 나는 그녀를 무시했다. 내가 다른 곳을 보거나 말을 하면 면접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힌트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멍청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통화.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화가 걸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댄스 요가 수업에서 큰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주의를 산만하게 했고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 바로 결과가 나왔고 역시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다가 이렇게 면접을 5번째로 망쳤습니다. 그녀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중요한 인터뷰 중에 침묵을 지키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준비가 되지. 나는 그녀에게 출산 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말했고 비용은 지불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유모이자 베이비시터인 그녀는 내가 집에서 완전한 침묵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논평에 대해 멍청한가요? 고의적인 것이 아닌지, 이것이 성공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터뷰를 할 다른 곳을 찾으세요. 친구나 가족의 집을 테스트하거나 고용할 수 있는 개인실이 있는 공동 작업 공간을 테스트합니다. 완벽한 침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그녀가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은 아닌 일종의 소음이지만 그녀의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신이 더 나은 직업을 구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이유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통제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집에 계시는 엄마는 당신이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당신이 더 높은 얻고 더 성공하고 더 독립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알람 벨을 울리는 이유입니다. 내 말이 틀렸어. 그 사람은 별로 똑똑하지 않은 것뿐이야. 진상을 밝혀야 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을 떠날까? 나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이 행동을 촉발하는 무언가에 대한 일종의 불안이나 반응이 있는 것 있습니다.